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 2장에서 이제 제네릭 마무리했죠. 마무리하고 배열의 이제 기본적인 배열과 배열을 다루는 방법을 일부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고, 이번 장을 통해서 배열과 문자열에 대해서 마무리하고 이제 끝을 내도록 하죠. 이 제네릭과 배열에 관련돼서. 그리고 다음에 우리가 이제 컬렉션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역시 배열 다루기인데, 자, 배열을 다룰 때 우리가 이번에 좀 봐야 될 내용은 배열을 정렬하는 거, 즉 소팅한다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고, 어떠한 데이터든지 어떠한 프로그램으로 어떠한 프로그램을 짜든지 간에 정렬 기능이 없다라는 것은 거의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기능이기 때문에 정렬하기가 없으면 뭐 여러분들도 상당히 뭐 어떠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많이 불편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이제 프로그래머가 만들어서 해소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특정 요소를 소트한다는 것은 우리가 순서를 준단 말이에요. 즉, 다시 말해서 기준, 그죠? 기준을 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오름차순이든지 내림차순이든지 우리가 그러한 특정한 순서에 따라 기준에 따라 나열을 한다라는 게 바로 소팅이죠. 소팅. 그죠? 정렬. 그래서 예를 들면 은행의 대기표처럼 가면 제가 1바다로 갔다. 그러면 1번이죠. 그죠? 그러니까 낮은 번호부터 은행도 마찬가지고 어딥니까? 병원도 마찬가지고 뭐 다 똑같아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순서대로 각각 오름차순, 영어로는 우리가 이런 걸 어센딩이라고 합니다. 요런 용어들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거나 혹은 비싼 물건을 판별하기 위해 가장 높은 가격부터 정렬하는 또 내림차순, 오름차순은 ascending, 내림차순은 descending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값을 정렬을 할 때 기본값은 디폴트 값은 항상 ascending입니다. 오름차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떠한 조건을 요거와 반대로 주게 되면 내림차순으로 정렬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또한 어떤 정렬 알고리즘 기법에는 정말 많지는 않은데 한 10개 안팎 정도 있어요. 뭐, 우리가 뭐 버블 정렬도 있고요. 그리고 뭐 뭐 이렇게 정렬을 하는 것도 있고 또 뭐 하여튼 알고리즘들이 많아요. 정렬 알고리즘들이. 그런데 이러한 정렬 알고리즘 기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성능이 많이 좌우가 되는데요. 그러한 알고리즘들 중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좀 알아둘 게 있는데 아마 뭐 C 언어나 뭐 언어들 하신 분들은 정렬에 대해서 좀 아실 거예요. 뭐 선택 정렬이라는 것도 있고 삽입 정렬이라는 것도 있고 버블 정렬 그리고 합병 정렬 그리고 퀵 정렬 뭐 이런 등등의 정렬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빠른 정렬이 바로 퀵 정렬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외부 기억 장치, 그러니까 외부에 디스크들이 있죠. 하드 디스크. 거기에서 직접 우리가 정렬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병합 정렬이 좀 제일 빠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시연을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통상적으로 자료구조론이라는 게 이제 컴퓨터 공학 컴퓨터 공학과에는 자료구조론이라는 게 있고, 그리고 이런 자료구조론 안에 보면 이런 정렬의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걸 뭐 언어는 뭐 C로 테스트를 해보든가, 자바로 테스트를 해보든가, 아니면 뭐 이 파이썬이래. 파이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코틀린으로도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떤 게 빠르고 어떤 게 느리다라는 것은 우리가 시간 복잡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데, 여러분들이 다 공부하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혹여 정렬을 할 때, 근데 요즘에는 이 코틀린에서는 기본적으로 정렬 알고리즘을 다 제공을 해줘요. 알아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알아서 쓰시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자료 구조론들에 나와 있는 정렬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익히신다면, 여러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뭐 남들한테 설명하기도 쉽겠죠. 그죠? 그리고 자기도 이해를 하면서, 원리를 이해하면서 그 정렬을 대신해서 사용하면 여러분들한테는 뭐 쉽게 다가갈 수가 있겠죠. 근데 결코 이 자료 구조론에 나오는 내용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저도 좀 배운 지 좀 꽤 돼 가지고요. 예,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자, 여튼 어떤 정렬 알고리즘 기법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일단 성능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솔직히. 그런데 우리가 직접 정렬 기능을 만들어서 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인터넷에 여러분들이 뭐 병합 정렬이다, 퀵 정렬이다 이렇게 검색을 해봐도 다 나와요. 다 나오면 그거를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면, 여기에서 이까지 정렬을 하는데 퀵 정렬을 하니까 어떤 게 퀵 정렬과 병합 정렬이고 뭐 선택 정렬을 했을 때 어떤 게 제일 빠르더라라는 성능 테스트를 해보시면서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근데 어레이라는 클래스, 이거는 기본적인 정렬 알고리즘을 아예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레이는 기본적인 정렬 방법을 아마 제가 이거를 뜯어보지는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내부적으로 어떻게 어떤 정렬을 쓰고 있는지. 근데 최근에 나온 언어이기 때문에 얘는 아마 퀵 정렬이나 아니면 합병 정렬을 많이 제공을 해서 사용되고 있는 걸로, 제공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여튼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한번 안 하신 분이 있다면 한번 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 배열을 정렬을 하고 반환하기라고 하는 내용을 봅시다. 자, 정렬 기능은 어레이에서 확장된 함수. 자, 우리가 확장 함수가 뭐였죠? 우리 앞에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배웠을 때 확장 함수라는 거, 코틀린에서는, 그죠? 이거는 기본 클래스에 정의된 함수인 것처럼
새로운 함수를 추가하는 기능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확장함수는 코틀린에서 함수를 클래스 안에 선언하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통상적으로 확장함수는 우리가 디컴파일을 하면 전부 스테이틱이죠. 정적 함수단 말이죠. 단점은 이거는 확장함수다 보니까 상속을 해도 이거는 오버라이딩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였죠. 또 잊으셨을까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확장된 함수를 이용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sorted array 메서드와 sorted array descending. 자, 이거 낱말만 영어 단어만 봐도 이거는 오름차순이 되겠죠. 근데 이거는 뒤에 descending이 붙었기 때문에 뭐예요? 내림차순이 될 겁니다. 그죠? 를 사용해서 정렬된 배열을 반환할 수 있다. 즉 다시 말해서 뭐예요? 이것도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해봤듯이 뭡니까? 그쵸? 배열의 요소를 추가한다든지 배열은 한번 만들어지면 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배열을 메모리에 할당을 해서 복사를 하고 새롭게 만들어진다 라는 거 우리 공부했다 그죠? 그래서 주소가 다 달라요. 맞죠? 예. 그래서 원본은 이 두 메서드는 원본은 그대로 줘요. 배열 자체 원본은 그대로 두고 정렬된 배열을 새로 할당할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한마디로 말해서 새로운 메모리 공간에 이 메서드 안에 들어가 있는 알고리즘 기법에 의해서 정렬을 수행한 다음에 그 새롭게 할당된 메모리에 하나하나 데이터를 넣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근데 만일 원본 배열, 그러니까 오리지널 배열에 대해서도 정렬을 수행을 할 수가 있죠. 이거는 왜냐하면 정렬이라는 것은 데이터를 추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데이터를 추가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배열에서 우리가 정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원본 배열에 대해서 정렬을 수행하려면 sort 그리고 sort descending 여기 array가 빠졌죠. 그죠? array는 새로운 걸 하는 거고 sort나 sort descending은 자기 자신이 변해요. 원본 배열이 변해요. 얘 둘이는 원본 배열이 변하지 않고 새로운 배열에 정렬이 되면서 그 내용이 들어간다. 요 차이점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거만 조금 머릿속에 넣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참 복잡한 코드인데 여러분들 근데 하나 풀어보면 우리가 다 배워왔던 내용인데 자 보죠. ARR에다가 우리가 int 정수형 배열에 8432591 해서 사이즈가 7이다 그죠? 인덱스는 0에서부터 6이고 그죠? 그래서 sorted nums라는 변수에다가 자 이거는 ARR sorted array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오름차순을 시키면서 정렬된 일반 배열로 반환을 해준다. 즉 메모리 할당이 재할당이 일어난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오름차순하고 arrays to string을 이용을 해서 sorted nums 얘를 지금 출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름차순 하니까
원래 84327591 되어 있던 게 1, 2, 3, 4, 5, 5, 8, 9 이렇게 오름차 순으로 정렬된 것이 보이시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sorted numbs DSC, descending의 약자겠죠. 그래서 ARR에서 sorted array descending, 역시 array가 붙었기 때문에 새롭게 할당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림차순에서 원본 배열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두 개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보니까 새롭게 할당된 곳에다가 985421로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원본 배열에 대해서 정렬을 하려면 우리가 어레이를 없애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sort arr 요거예요. 그죠? 요거예요. 그래서 sort에서 1, 5에서 sort 메서드는 두 개의 매개 변수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안 받을 수도 있어요. 안 받으면 이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에 적혀 있듯이 from index to index가 있죠. 그래서 ARR에서 sort를 했는데 첫 번째 인덱스부터 5번 인덱스까지만 정렬을 해 달라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원본 배열을 ARR을 찍어보면 보시다시피 0번째 인덱스고 이게, 그죠? 그 다음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4, 3, 2, 5, 9가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원본 배열의 0번째는 상관이 없으니까 놔두고 4, 3, 2, 5, 9가 여기에 되어 있는데 4, 3, 2, 5, 9가 2, 3, 4, 5, 9 이렇게 오름차 순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맞나요? 예.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런데요. 만약에 이거는 인덱스를 줘서 해당 지점 구간을 정렬을 하는 대신에 ARR sort descending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sort도 이렇게 아무런 인덱스 값을 주지 아니하면 그냥 얘는 전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체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원본 배열을 찍어보면 어차피 위에 인덱스끼리 바뀐 거는 상관없잖아요. 그죠? 다시 전체를 대상으로 내림차순을 하니까 98, 54, 3, 2, 1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이런 경우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컬렉션을 들어가면 많이 쓸 텐데요. 배열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리스트 형태로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그 값을 가지고 동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발해서 list sorted 해서 타입이 list int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arr sorted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sorted 함수를 우리가 이용을 하면 이 sorted나 그리고 sorted descending 메서드를 사용을 하면 얘는 리스트 형태로 반환을 시켜 줍니다. 그리고 얘는 우리가 이제 arrays to string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리스트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리스트에서 sorted, 리스트 sorted, 그죠? 그래서 얘는 표현식이 여기에 arrays to string을 쓰지 않고 여기에 list sorted 이렇게 하면 여기에 to string이 생략되어 있어요. 아시죠? to string을 오버라이딩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리스트에서 구형 클래스에서. 그래서 리스트에서 이렇게 오버라이딩 된 대로 1, 2, 3, 4,
589 오름차순이 됐고, sorted descending에서 반환형이 얘도 리스트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리스트로 했고, 역시 descending이니까 얘는 987 4321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나요? 예. 자, 그리고 sort by라는 게 있는데요. sort by라는 형태는 어떠한 특정한 표현식을 주는데, 일단 한번 봅시다. items에서 array 배열의 제네릭 타입이 스트링이에요. 그죠? 그래서 dog, cat, lion, kangaroo, 그리고 FPO, 뭐 푸입니까? 폼입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items에 sort by라는 게 있는데, 이놈은 표현식 람다식을 지금 받고 있어요. 그죠? 람다식의 표현의 형태로 얘는 뭘 하고 있어요? sort by에서 items를 통해서 람다식에 의해서 아이템의, 이 아이템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죠? 아이템의 길이로 소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길이로. 아시겠어요? 새로운 배열을 할당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sort by에서 아이템에서 아이템 랭스 길이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뭡니까? sort by를 통해서 뭡니까? 아이템의 짧은 내용을 단어의 길이가 짧은 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이죠.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1번에서 요거죠, 그죠? sorted array와 sorted array descending 메서드를 이용해서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했죠. 그리고 이때 이거는 원본 배열에 대한 정렬은 원본 배열은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했고, 새로운 배열을 생성을 해서 대입을 한다, 할당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원본 배열에 대한 정렬을 다시 수행하려면 2번과 같이 원본 배열을 건드리는 것은 sort나 sort descending array를 빼는 거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sort나 sort descending에 인자 아까 보셨죠? from index to index 해서 자기가 특정 구간을 지정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특정 인덱스 구간만 따로 우리가 정렬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인자를 생략하면 전체 요소를 대상으로 정렬을 한다라는 걸 확인했고, 그리고 어레이 배열이 아닌 컬렉션 목록인 리스트로 반환을 해주는 메서드가 바로 sorted와, 그죠? 그리고 sorted descending 어레이를 뺐죠. 똑같죠, 위에 거랑. 그죠? 단지 이거는 과거형이다.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붙어서 이 메소드를 사용을 한다. 그래서 컬렉션은 프린트 ln을 통해서 출력할 때 arrays to string을 사용 안 해도 된다고 했죠. 왜? 리스트에서는 to string을 오버라이딩을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가 그 내용 이름을 적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4번처럼 sort by나 sort by descending을 사용해 람다식이죠. 특정 표현식에 따라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역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지금 길이를 통해서 정렬하고 있는 거죠. 오름차순으로. 맞죠? 예. 그래서 sort by 중괄로, 그죠? 표현식이죠. 형태로 특정 표현식을 넣어 정렬하고 있는데,
요소의 길이가 가장 짧은 것을 먼저 나타내도록 아이템 하고 아이템 랭스와 같이 람다식 표현법을 사용해서 가장 짧은 단어로 문자열로부터 정렬을 시킨 거죠. 그래서 sort by와 sort by descending은 기본적으로 얘는 array를 사용을 합니다. 만일 array가 아닌 collection list로 반환을 하려면 뭐예요? ed가 붙어야죠. sorted by 그리고 sorted descending 메서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도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실습 때 리스트로 변환이 되면 우리는 배열을 정적인 것처럼 아니라 동적인 것처럼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한번 보겠습니다. 자, sort by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상이 데이터 클래스, 우리가 클래스를 가지고도 해도 되고 데이터 클래스를 가지고 해도 되고, 데이터 클래스는 아시다시피 뭐예요? 그쵸? 얘는 모든 함수들을 다 제공을 해주죠. any형에 있는 것도 있고, 그죠? 그래서 요거로 정렬을 했는데, 자, 이번에는 좀 더 복잡한 형태인 데이터 클래스, 객체를 가지고 우리가 정렬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array에서 확장된 함수, sort by 함수를 이용하면 해당 멤버 변수, 클래스에는 멤버 변수가 한 개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한 개에서 여러 개까지 있을 수가 있죠. 그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정렬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코드를 보시면 product라는 데이터 클래스가 만들어졌고, 여기에 name과 price가 지금 현재 속성 프로퍼티예요. 그죠?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product 했어요. 복수형이니까. 그래서 array of에서 product의 생성자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이 sort by를 통해서 자, product가 뭐예요? array 클래스에 있는 product 제네릭 타입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주소를 갖고 있겠다. 그죠? 물론 이 객체들도 전부 다 2차원 배열 형태로 주소를 다 들고 있어요. 예. 그래서 product에서 sort by에서 IT 하나의 값만 가지고 무언가를 할 때는 우리가 IT라는 키워드를 사용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IT.price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이거는 값에 따라서 오름차순 정렬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프로덕트에서 포이치 구문을 사용을 해서 인덱시드가 붙으면 인덱스까지 출력을 하지만 여기에서는 포이치만 사용을 했기 때문에 프린트 ln에서 it라고 이 값들을 정렬이 된 것들을 뭐예요? 다 출력을 하고 있죠. 그죠? 예. 물론 반복문을 사용해도 되지만 포이치가 편리하니까. 그래서 정렬한 결과를 보세요. 키보드 네임을 보세요. 네임에 이게 무슨 기준으로 이거는 정렬이 됐나요? 정렬이 안 됐어요. 오름차순도 아니고 내림차순도 아니고. 허나 가격을 보면 125.99 240점 빵빵 240점 빵 333.55 이런 형태로 지금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소트 바이를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 하여 우리가 여기서 위 예제는 배열 객체인 프로덕트를 IT로 하나니까 넘기고 제품의 가격인 IT에 있는, 즉 이게 프로덕트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프라이스가 제일 낮은 것을 기준으로 오름차순을 정렬을 하죠. 그것을 다시 포이치 구문을 통해서 화면에 이와 같이 출력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간혹 생겨나는 포이치나 소트바이처럼 소갈로를 사용하지 않고 함수의 인자가 소갈로를 사용하지 않고 하지 않고 있는 함수는 뭐예요? 인자 값이 한 개일 때는 가능하잖아요, 그게. 그죠? 인자가 람다씩 한 개이기 때문에 생략이 된 거예요. 이게 두 개, 세 개가 되면 생략되면 안 되죠. 맞습니까? 예.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소트바이로 아까 했던 거, 아까 소트바이 메서드에 표준 라이브러리인 arrays kt 라이브러리 파일에서 함수의 원형을 보면 다음과 같아요. public inline 함수고요. 그리고 매개 변수로 t와 r을 받으면서 r의 타입은 comparable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array를 쓰고 있고 out 출력만 가능하게끔 우리가 소트바이를 쓰게끔 지금 array.out를 만들었고, 자, 그리고 우리가 크로스라인은 뭐예요? 크로스라인은 우리 배웠잖아요. 네. 크로스라인은 inline 함수에 우리가 람다를 넘겨줄 때 body 함수까지 직접적으로 변환이 어려울 수 있죠. 뭐 예를 들면 콜백이나 리스너, 그죠? 우리 배웠다, 그죠? 앞에서.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크로스 라인을 쓰면 된다라는 거였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나서 셀렉터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람다식이 있는데 이 크로스 셀렉터는 기준이라고 있어요. 제가 기준. 그래서 이 여기에 t가 들어가고 r 물음표예요. 그러면 정렬된 값이 널도 포함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 의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고 리턴 타입은 유닛이에요. 없어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제네릭에서 우리가 공부를 한 대로 array out라고 제네릭 타입을 주게 되면 값을 만들어내는 out 프로젝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세터를 제한하는 그러한 형태잖아요. 얘는 get을 통해 가지고 출력을 하기 위한 용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sort by 메서드는 array에 당연히 확장 함수가 되겠죠. 람다식의 t 인자를 전달해 그 결과를 r과 같이 널이 가능한 형식으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셀렉터는 소팅의 기준을 정하는 인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본 리스트를 바꾸지 않고 소팅된 리스트를 리턴을 하게끔 만들어 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소트바이는. 그래서 앞에 우리가 소트바이 봤잖아요. 소트바이. 얘가 지금 원본 배열을 건드리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이 값을 그대로 정렬해서 그냥 보여주기만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만약에 이거 없애서 그냥 포이치 해가지고 IT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출력하면 얘는 다시 원상복구가 돼서 여기 입력한 대로 그대로 출력이 되겠죠. 왜? 소트바이는 원본 배열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소팅된 리스트를 그냥 리턴을 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는 것도 있는데 한 가지 더 방법도 있습니다. 앞으로 배울 여러 가지 표준 라이브러리의 함수들은 통상적으로 이렇게 많이 만들어져 있어요. 확장 설계되어 있고 따로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여기 함수에다가 만약에 소트바이를 썼다.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가르쳐 드린 방법은 클릭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채 얘를 눌러라 라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죠? 근데 단축키로 컨트롤 플러스 B를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훨씬 더 사용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그래서 왼쪽 버튼을 누르고 선언부를 참조해 함수의 정의를 우리는 함수에서 중요한 거는 무조건 제가 선언부라고 했어요. 선언부. 선언부만 하면 알면 어떻게 호출할지 알고 리턴 타입이 무엇이며 매개 변수가 뭐고 함수가 어떤 것인지 함수명이 무엇인지를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선언부가 99% 이상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맞나요? 그래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우리가 적극 활용을 하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ort with라는 비교자로 정리를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 지금 compareable도 있고 compareRutter라는 것도 있어요. 이 둘 다 비교자예요. 자바의 compareable은 compare2를 가지고 있고 compareRutter는 compare라는 메서드, 추상 메서드를 들고 있는 둘 다 인터페이스예요. compareable이나 compareRutter나 아시겠죠? 그래서 sort with로 우리가 비교자로 둘 다 비교자입니다. 비교자로 정렬을 하는데 이번에는 주어진 비교자 compareRutter에 대해서 정렬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sort with 메서드도 역시 array에 의해서 확장된 제네릭 메서드입니다. 그래서 sort with는 말씀드린 바대로 자바의 인터페이스 컴페어러터를 매개 변수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추상 메서드인 컴페어를 우리가 구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자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다 똑같아요. 앞에서 요거 보세요. 프로덕츠에서 sort with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얘는 컴페어러터를 이용해 두 객체를 비교해서 P1이 크면 1 같으면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P1이 크면 양수 같으면 0 적으면 음수를 리턴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대표적인 양수의 값이 1이고 대표적인 음수의 값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코드를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페어러터 해서 여기에 안에 지금 뭘 하고 있어요? 추상 메서드를 지금 람다식으로 지금 구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P1과 P2를 받아서
웬문을 이용해서 P1의 프라이스가 P2보다 프라이스가 크면 1, 같으면 0, 크거나 같지 않으면 작겠죠. 그래서 else에서 1, 마이너스 1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for each 구문을 통해서 IT 값으로 또 받아서 출력을 하니 어떻게 됐는지 보세요. 역시 똑같이 여기에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죠. 맞나요? 예. 그래서 sort with 역시 원본 리스트는 바꾸지 않습니다. 앞에 봤던 sort by와 똑같죠. 그래서 sorting된 리스트를 리턴을 하고요. sorted by와 다른 점은 comparetor를 지정해서 다중 기준을 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다중 기준. 그래서 첫 번째로 먼저 우리가 소팅한 후 두 번째로도 소팅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의미를 하고요. 자, 그래서 컴페어러터는 말씀드린 바대로 자바의 인터페이스로서 두 개의 객체를 비교하는 추상 메서드인 컴페어를 구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람다식으로 그 대신을 했죠. 구현식을. 그래서 P1과 P2를 매개 변수 두 개를 받고 웬문을 이용을 해서 비교 결과가 크면 1, 작으면 마이너스 1, 같으면 0 이렇게 되면 오름차순 정렬이 되는데, 만약에 여기에 마이너스 1을 주고 위의 값에 여기에 1의 값을 주면 이거는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으로 정렬이 됩니다. 그렇게 컴페어 메서드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1이라면 뒤로 가고,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이라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알겠죠? 예.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자, 여기까지만 하죠. 자, sort by 해서 앞선 코드를 다시 compare by라는 by라는 메서드가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 가지 다중으로 정렬할 때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정렬을 하고 그 다음 이름이 동일한 경우에는 가격을 기준으로 다시 정렬을 한다. 예를 들어서 프로덕츠 포이치 이 코드를 지우고 아래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수정을 하면 결과가 약간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기존 배열의 프로덕트에서 제가 마우스가 원래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요걸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아래를 실행하면, 자 보세요. sort with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compare by 되어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첫 번째 기준이 it.name이에요. 그럼 먼저 이름 순으로 오름차순이 이루어지고 있죠. 맞죠? A, B, C, D, E, F, G, H, I, J, K, L, M, N 지금 되고 있죠. 이걸로 기준으로 정렬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 다음에 같은 값이 있다. 같은 이 네임이 존재한다. 마우스가 두 개 있다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걸 추가했다라고 했어요.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오름차순으로 얘는 정렬이 되죠. 두 개가 같으니까.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compare by는 sort with의 comparator 대신 삽입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렬 기준이 되는 속성들의 순서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위와 같이 코드를 작성을 한다면 먼저 네임을 정렬을 하고 그 다음에 마우스처럼 이름이 같은 경우는 다시 프라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정렬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예.
자,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가 못다한 내용들은 실습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실습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